안녕하세요 여러분, 주권입니다. 자, 삼성중공업도 이번 주에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는 약간 뒤로 빼고, 지금 되게 중요한 거는 일단 주꾸미가 계속 뭐라고 그랬어요. 제로 소멸이라고 했었죠. 이거에 대해서 약간 의견을 정정. 왜 오늘 어제 금요일 날쯤인가요? 한번 읽어보니까 이건 제로 소멸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조금 더 이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잠깐 보게 된다면 바로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본 바로 그 공시를 그대로 갖고 온 건데요. 뭐 내용은 딱히 볼 건 없습니다. 그냥 출자를 얼마나 해주냐, 이 정도 출자하는 건데 5,900억 정도요. 이걸 제가 쫙 다 요약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표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일단 잠깐만 내용을 보면서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봐요. 5월 17일 날 이제 뭐 할 거예요? 5,900억 원을 출자할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이제 댈 건데 5,900억을 대서 선순위 투자자 출자금은 1,600억, 그건 7,500이죠.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 3,200억을 빌려서 총 얼마를 구할 거예요? 1조 700억 원을 구할 거라고 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그래서 이 1조 700억 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삼성중공업에 드리십을 내척 1조 400억 원에 매입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억 원 가지고는 이제 운영 자금을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2022년 5월에 상기 출자 및 드리십 매매가 완료되는 경우 당사는 4,500억 원의 현금 유동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여기만 보면 돼요. 금번 설립된 PEF가 이 회사죠. 드리십 재매각을 통해 확보한 매각 대금은 순서가 채권자 1순위, 선순위 2순위, 그 다음에 당사 삼성중공업 순으로 배분하는 조건이래요. 그래서 이게 드립시 매각 결과에 따라서 출자금 회수 규모가 결정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표로 건드리면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딱 이렇게. 지금 자, 삼성중공업이 얼마를 될 겁니까? 5,900억 될 겁니다. 그 선순위 투자자 누군지 모르겠지만 1,600억을 받을 거고요. 은행 대출로 3,200억 해서 이제 1조 700억을 만든 다음에 이걸로 1조 400억 가지고 지금 삼성중공업 거를 살 거라는 건데, 여기서 그럼 계산을 우리 하나 해야 되는 게, 그러면 삼성중공업 드립십 개당 매입비 뭐 가격이 똑같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뭐 이거를 사러 나면 되겠죠. 내적이니까. 오케이, 2,600억에 하나씩 사가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지급 순위가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됐었잖아요. 자, 봐봐요. 그러면 하나 팔렸을 때 2,600억 벌죠. 2,600억 버니까 누구한테 줘야 되겠어요? 일단 여기다 갚겠죠. 이해되시죠? 여기다가 지금 갚으면 600억 정도 이제 남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척이 팔렸어요. 그럼 얼마 벌렸어요? 지금 5,200억 벌렸죠.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갚고도 400억이 남으니까 이제 후순위 얘한테, 삼성중공업한테 어느 정도 돈 한 400억 정도 돌려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척 됐을 때부터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삼성중공업이 돈을 받을 겁니다. 맞죠? 돈을 받을 건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얼마에 팔렸냐에 따라서 그 비율이 또 달라질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 삼성중공업 맞습니다. 이제 다 팔린 건 맞아요. 자, 그리고 유지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잘못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이 유지비도 이거 비율대로 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얘네가 낸 비율대로 이렇게 유지비를 낸다고 하는데, 물론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이 더 많이 내긴 할 겁니다. 더 많이 낼 건데 유지비 여전히 그 돈을 낼 거긴 하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의 이렇게 절감하는 효과는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거에, 그 정도의 호재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정정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 이슈 끝난 거 아니겠죠?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삼성중공업에 있던 드립십의 소유권이 여기 P 모시기 얘한테 가는 건데, 얘가 이제 팔 건데, 물론 삼성중공업도 같이 돕겠죠. 근데 이게 이제 팔릴 때 얼마씩에 팔렸냐에 따라서 지금 삼성중공업이 첫 때 팔렸을 때는 돈을 못 받습니다. 은행 대출 갚아야 되죠. 두 번째 팔렸을 때는 일단 얘 것까지 메꾸고 나서도 얘가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조금은 돈이 들어올 수도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척부터는 이제 온전히 삼성중공업한테 들어올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악의 경우는 뭐냐? 최악의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드렸을 때 삼성중공업이 안 팔려요. 죽어도 안 팔려. 그래서 그냥 이 정도는 날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건 뭐다? 좋은 건 바로 이거죠. 여기서 이만큼을 빼봐요. 이만큼은 받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돈은 아꼈어. 왜? 이거라도 안 했으면은 지금 뭐 1조 400억이 다 날아갈 거를, 그래도 이게 됐기 때문에 한 43%라도 건진 거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드리십이 죽어도 안 팔려, 유가 떡락해. 그래도 이 정도는 챙길 수 있다는 거. 그 정도 호재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호재는 맞아요. 근데 이제 주꾸미가 말했던 것처럼 호재가 끝이 아닌 거죠. 호재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좀 더 괜찮아질 수 있어요. 근데 한 대, 두 대 팔리는 거는 이제 약간 삼성중공업한테 영향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P 모시기 회사에다가 삼성중공업이 제일 많이 출자를 해줬기 때문에 영향은 있을 거지만, 어쨌든 지금 이게 한 대, 두 대 팔리는 건 이제 삼성중공업한테 엄청난 이익은 안겨주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근데 요 세 번째, 네 번째 이것까지 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정말로 좋은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직 살아있다는 재료였다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삼성중공업 이 정도로서 이제 좀 약간 오해는 풀렸으면 좋겠고요. 근데 주꾸미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한 한 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가 왜 중요하냐? 먼저
한국 기준금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죠. 한국 기준금리가 1.5%인데 여러분 왜 이게 1.5%인 게 중요하냐? 이게 따라서 지금 5월달에 뭐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FOMC 회의가 5월 3일날 있을 건데요. 여기다가는 글로 써야 되겠다. 봐보십시오. 5월 3일에 이제 FOMC 회의가 있을 건데 다들 알다시피 여기서 0.5%포인트 인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만 해도 시장에는 충격이 커요. 왜? 3월 달에는 그냥 0.25%포인트를 했었기 때문이죠. 0.25%포인트. 그래서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얼마냐? 지금 이거 하게 돼서 미국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0.25%에서 0.5%. 얘는 구간으로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구간으로 금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5월 달에 이렇게 되면 이제 0.75%포인트에서 어떻게 되게, 0.75%에서 1% 정도가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야? 6월달에 회의가 또 있습니다. 6월달 회의는 언제냐? 14일에서 15일날 합니다. 이때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0.75%포인트로 지금 약간 많이 기울었어요. 이해돼요? 여기 보게 되면은 자 바로 지금 이걸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뉴스 기사에 싸운 건데 봐봐요. 지금 1.5에서 1.75가 지금 지배적으로 이 정도로 해야 된다. 라고 지금 레이트가 이제 그 금리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6월 15일날 회의죠. 얘네는 참고로 날짜 시간 이렇게 씁니다. 날짜 시간이 날짜 요일 어쨌든 뿐만 아니라 월 월 연휴로 쓴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배적으로 이렇게 지금 시장 관심이 길었기 때문에 이게 만약 0.75%포인트가 오른다? 그럼 금리가 1.5%에서 1.75%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뭐야? 우리나라 금리보다 높아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 금리 이대로 있을 수 없어요. 한국 금리는 미국 금리보다 평균적으로 1% 정도 높은 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즉 이런 상황이 만약에 페드가 저런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타격을 줄이기 위해서 외국 자본의 이탈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경제의 혼란이 분명히 시장의 충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다행인 건 이번 주는 그나마 다행인 건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블랙아웃 기간은 뭐냐 좋구만. 페드 회의가 FOMC 회의가 열리기 일주일 전은 이제 여기 뭐 총재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 막 블레어드는 막 0.75%포인트 5월달에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막 파월도 이제 막 헷갈리고 막 이러는데 이런 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견 내지 않습니다.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즉 이번 주는 블랙아웃 기간이라 내지 않는데 그래서 이번 주는 오히려 실적이 좋다면 만약 회사 실적이 좋다면 이번 주에는 외부의 이런 뭐랄까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를 받지 않고 떡상을 해줄 수도 있는 한 주인데요. 삼성중공업 이번 주에 뭘 하냐? 예정돼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이번 주 금요일날 뭐가 예정되어 있다? 맞습니다.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솔직히 다들 알다시피 실적 발표가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아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혹여나 예상치 못했던 뭔가가 일어난다면 그래도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는 한 주이기 때문에 참 괜찮은 한 주에 지금 발표를 하고 있다라고 조금이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삼성중공업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쫙 훑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을 보게 되었을 때 미국 시장은 결론적으로 금요일날에도 주금리가 그렇게 큰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으나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졌고요. 이게 3월달에 0.25%포인트 하다가 0.5%포인트 또 처음이다 보니까 시장 충격으로 가는 것 같은데 아마 이것도 끝나긴 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계속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금방 돌려줄 수는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그 3월달에 일어났던 것보다 이게 더 커서 좀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근데 또 문제는 또 뭐야 6월달에도 있고 7월달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 7월달에도 또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연달아 지금 계속 있어요. 그리고 나서가 9월인가요? 그리고 나서가 9월이고 11월, 12월인데 어쨌든 지금 따따따따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상 빠빠빠 올리면은 이제 경제 충격을 좀 피해가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상하이 같은 경우도 지금 봉쇄돼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나라에서 아니죠.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나라에서 GDP 발표합니다. GDP 발표하기 때문에 이것도 단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보고요. 안 좋게 나오면. 왜냐면 우리 상하이가 지금 봉쇄돼 있던 것 때문에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목요일 날은 이제 또 미국에 GDP 발표도 있다는 거. 뭐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시장에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응할 게 뭐 있냐 싶겠다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아마 또 이제 미국 증시 안 좋게 끝나서 한국 증시 당연히 깨파라고 시작할 거고요. 삼성중공업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확률은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얘네들은 가치주로 분류가 된다면은 금리 인상기에서는 가치주들이 약간 힘을 쓸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운 좋게 아니면 기분 좋게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 슈퍼사이클입니다. 맞죠? 슈퍼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그 드리십 요소들이 해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은 더 지켜볼 수 있는 요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차거래 추이가 업데이트 됐을 거기 때문에 한번 대차거래 추이만 넘어보고 갈 건데요. 조금 떨어졌네. 조금 이제 떨어졌는데 뭐 2천억 수준이고 얘는 그냥 여기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이것도 좀 더 없으면 더 좋겠지만 아예 없으면 좋겠지만 공매도가 이제 잠기진 않을 거니까요. 근데 참고로 그 제가 뉴스 기사 하나 더 본 게 MSCI 지수 그 선진국 지수 편입 하겠다고 뭐 하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또 얘기하고 있던데 이것도 지수 편입되면 물론 삼성중공업이 엄청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왜냐면 그 MSCI 들어와 있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이 되게 커질 수가 있어요. 시장이 되게 커지면 그만큼 공매도가 이제 장난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시장 전체가 커지면 이해되죠, 뭔 말인지. 물론 거기서도 이제 시총이 작은 종목들은 공매도의 대상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돈을 뽑아 먹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시총이 큰 삼성중공업도 큰 편입니다. 이런 종목들에서는 좀 그런 게 조금은 완화될 수 있는 기대감도 있다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자, 좋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삼성중공업 결론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이번 주에 좀 조심해야 될 것들 요소들이 몇 개 있고 그래도 같이 주라면 언젠간 이게 좋은 날들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아직 제로 소멸이 아니었다는 거 정정을 하겠고요. 근데 그 제로 소멸이 아니지만 이제 드립십 한 대, 두 대 팔리는 것 가지고는 나한테 돈이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그건 아쉬울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한 두 대는 팔린 셈이잖아요. 이해되죠? 왜냐면 2만 원 버는 거니까 한 두 대 정도 팔렸다 보면 되죠. 한 700만 원 손해보고 700억 손해보고 700억 크다. 아무튼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면서 다시 삼성중공업 기대감은 살아있다 정정하면서 그리고 함께 주금이 5천원대 들어올 거냐 묻는 사람도 있는데 당연히 들어갈 겁니다. 5천원대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주금이는 5천원 이하가 떨어져도 팔지 않습니다. 왜? 만족해요. 그리고 5천원대 깨지면 그때 더 들어갈 거거든요. 왜? 그냥요 한번 믿어보려고.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고요. 언제나 셔서 언젠가는 주린에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